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 자리에서 잡아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을 낼 거다. 근데 차트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리에서 롱을 잡으면 오히려 세력들은 흔드는 이런 마지막 구간에서 또 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65.4K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하나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67K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면 지금 자리가 저는 이 자리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236 구간 밑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흔들기를 보여주면서 올라타고 있는데 곧바로 수직적인 상승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 67.3K를 타겟으로 한 롱장세가 강하게 들어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에서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236 구간이었죠. 제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흔들더라도 마지막 롱타점이 해당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올라와야 제 근거가 생길 텐데요. 자, 이걸 왜 보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236 되돌린 구간을 계속 흔들다가 이렇게 이탈시켰다가 마지막으로 흔들고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3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강한 하락 이후에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죠.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당 구간을 돌파를 보여주니까 눌렸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가 흔들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을 못했다면 이번 주에서 이렇게 회복을 못했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이 밑에서 유지가 되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기 시작한다면 다음 목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382 구간인 67.3K까지 바라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67K와 67.3K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지금 자리에서 67K까지 그냥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자, 왜냐면 지금은 롱을 바로 들고 가기에는 막혀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차트의 정석대로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 막혀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걸 직선으로 올린다?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강한 저항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 65K 수준이죠. 자, 게다가 이날의 종가 수준 이게 64.78K인데 이 구간을 아직 종가상으로 마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막혀있는 벽이 결국에 이 65.4K라는 벽이 딱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 먹자고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저항 구간들을 확인하고 안전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밑에서 못 잡았다면 지금 자리는 저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가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7.3K를 보더라도 이 65.4K를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넘지 못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65.4K를 일봉 종가로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67.3K까지 가는 단기적으로 67.3K까지 가는 이런 파동을 반드시 먹어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은 무조건 상승을 맞추는 것보다 언제 강해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거 패턴하고 딱 유사하게 딱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382 구간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기 직전에 저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빠르게 내려오면서 236 구간에 대한 흔들기를 보여주고 곧바로 올라섰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7월 21일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라갈 때에도 시원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빠르게 나오며 올라갈 때에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이런 조정을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순서의 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65.4K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음봉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음봉을 딱 저항을 맞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죠. 자, 이 음봉에다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딱 지우고 보면은
해당 구간에 이 음봉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안전한 매매를 할 거라면 이 양봉도 넘어서고 이 음봉의 종가 라인대까지 모두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67.3K까지 가는 파동을 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은 막혀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딱 나오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가지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저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흔들기가 나왔죠. 자, 이건 FBG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급등과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와 매도가 불균형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됐는데 이런 구간들은 결국에 올라타거나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없어지긴 했지만 어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떤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일전에 잡혀있던 이런 FBG, 자, 이걸 4시간 봉상의 FBG를 보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FBG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내려갔다가 이게 없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들이밟고 마지막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놨는데요. 자, 이런 FBG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요. 저는 계속 체크합니다. 왜? 사람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받쳐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 있는 롱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수익도 좀 챙겨놨죠. 자, 지금은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터질 겁니다. 이런 FBG, 거래량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도 달라지고 타점도 달라지고 누구는 손절할 때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관점들과 타점들 잡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이런 것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상황으로 다시 넘어와서 딱 보시게 되면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캔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상승 장악형 캔들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다가 양봉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다.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걸 없애고 보더라도 피보나치 되돌리 값을 보더라도 이 구간을 넘어서면서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차트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보다 이런 패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음봉을 이겨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는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긴 했고 아까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는 이걸 한 번에 못 넘을 거다. 그런 심리가 일단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전 하락의 시작점을 다시 회복하면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일봉 종가가 마감을 안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날에 이 종가까지 딱 넘어서는 양봉이 딱 발생이 된다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막히는 구간,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65.4K입니다. 자, 이 가격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이 음봉이 터치기 전에 이렇게 막혀있던 구간입니다. 막혀있던 구간을 다시 한번 그냥 곧바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구간을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요. 막혀있는 구간이 분명한데 여기서 곧바로 롱을 들어간다. 리스크가 있는 세력들이 흔들기를 할 때 한번 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더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저도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일봉이 정말 이 64.7K 그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65.4K 한 번은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근데 흔들기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리스크 있는 롱을 들어갈 바에는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내려와서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명확한 패턴이 나오게 되죠. 바로 상승 쐐기형 패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저는 그 이유가 이 상승 쐐기 패턴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한다고 하면 그냥 직선으로 무작정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상승 쐐기 안에서는 올라가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내려가죠. 매도세가 강하면서 한 번에 쭉
쭉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깨면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다가 저점을 이탈시키는 척하다가 이렇게 올라타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상승이 나올 때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저점을 이탈하는 척하다가 그냥 들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롱 잡은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고 숏 잡은 사람도 손절하게 만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기 안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는, 위아래로 흔들림이 나올 때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승 범주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이 상승세기의 하단부를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번은 흔들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롱 잡을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상승세기 안에서 머물 때에는 오히려 하단부에서 롱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지,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 상승세기에 이 추세를 넘어섰다고 해서 곧바로 롱을 잡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롱을 할 거라면 밑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잡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목과 이 EMA 20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보조지표를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약해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먼저 일목균형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양운이 펼쳐지면서 음운 안에서 머물고 있죠. 자, 음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음운 안으로 들어섰다가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쭉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 음운 아래로 아직 내려가지 않았고 EMA 20선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상승 추세에서는 EMA 20선들을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렇게 8월 18일부터는 양운이 펼쳐져 있긴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음운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가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중간중간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잠재적인 매도 물량들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눌릴 때 오히려 그때 롱을 잡는 생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EMA 20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걸 반복했죠.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타는 척하다가 내려가고 올라타는 척하다가 내려가고, 근데 이번에는 그 상황이 반대로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EMA 20선 밑에까지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감을 보여준다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 EMA 20선도 상승 가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목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준다면 이 음운 이상까지 올라가는 파동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도 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익성으로 상승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EMA 20선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롱을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롱이고 아래에서 잡는다면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롱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베팅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이 63.7K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는 이게 순서의 차이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보이더라도 63.7K를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저는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횡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64.7K와 65.4K 이 구간에 대해서 저항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밑에서 롱을 잡을 생각으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올라갈 파동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EMA 20선까지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된다면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는 기회를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 베팅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캔들의 모습도 보고 FBG도 보고 호재가 나오면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제가 아무리 관점을 말씀을 드려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런 거래량들과 호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상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만 보셔도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명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댓글 딱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